표준화와 정규화 공식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요,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들의 평균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들의 표준 편차를 계산한 다음에 원래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그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눠준 값으로 변환을 하는 것을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교화라고 하는 거는 모든 값들이 0과 1 사이에 있는 값들로 스케일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정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를 데이터에서 최소값을 빼고요. 그 값을 뭘로 나눠주냐면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준 값으로 나눠주면 변환된 값이 정교화가 된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차원 배열에서의 표준화, 1차원 배열에서 정교화를 해봤고요. 2차원 배열에서는 표준화나 정교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전 시간에 했었던 거는 그 중에서 모든 원소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계산하고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표준화를 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 분석이나 혹은 그 머신러닝에서는 이런 방식의 표준화, 2차원 배열에서 이런 방식의 표준화는 거의 사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데이터 프레임인 경우에 같은 컬럼에는 같은 타입의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뭐 예를 들면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이런 식으로. 그러면 평균을 계산하는 것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축을 따라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엑시스 0번 축을 따라서 있는 값들을 가지고서 계산하면 국어 점수들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엑시스 0번 축이죠, 여기가. 엑시스 0번 축을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마- 그래서 이렇게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엑시스 1번, 엑시스 1번 방향을 따라서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계산한 다음에 표준화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한 명의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을 시험을 봤을 때 세 과목의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엑시스 1번 방향으로 그러니까 같은 행에 있는 값들을 어, 가지고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표준화도 그 방향으로 표준화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다룰게요.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엑시스 0번 방향과 엑시스 1번 방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어, 자, 그럼 평균을 엑시스 0번 축 방향으로 평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뮤라고 할게요. 변수의 이름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값들은 x가 가지고 있어요. x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죠? 얘가 계산해야 될 값들을 가지고 있고요.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mea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되고, 엑시스를 0이, 여기서는 0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출력 한번 해볼까요? 뮤 하면서 출력을 해볼게요. 값이 몇 개가 나왔나요? 값이 3개가 나왔어요. 3개가. 자, 요거는 제가 여기다가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만든 2차원 배열은요, 행이 4개였었고요. 행이 이렇게 4개였었고, 컬럼은 3개였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숫자들은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그리고 10, 11, 12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자, 여기에는 축이 두 개의 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축과 어떤 축이 있냐면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을 엑시스 0번이라고 하고요. 이쪽 방향을 엑시스 1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가 엑시스 0번, 여기가 엑시스 1번이에요. 자, 요거 아시겠죠? 음. 자, 평균값 3개가 나왔어요. 평균값 3개가 나왔는데 그 평균값 3개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요렇게 계산해 볼까요? 요렇게. 엑시스 0번. 엑시스 0번은 요렇게 계산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10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요거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22인가요? 그쵸? 어, 12가 될 거고요. 그죠? 10이니까 22. 22를 개수는 몇 개가 있어요? 개수는 4개가 있으니까 21을 4로 나누면 되죠? 21을 4로 나누니까 5.5란 말이에요. 5.5. 그쵸? 마찬가지로 그 옆으로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2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11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4로 나눠주면 그게 6.5. 6.5. 그 다음에 여기도요.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12 그리고 나누기 4를 하면 그게 7.5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총 3개가 나왔습니다. 3개가. 자, 근데 계산된 결과를 볼게요. 이 계산된 뮤라고 하는 배열의 쉐입은 어떻게 될까요? 몇 차원 배열이에요? 몇 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소 3개짜리 1차원 배열이잖아요. 원소 3개짜리 1차원 배열. 그렇지 않아요? 자, 1차원 배열을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1차원 배열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네, 그럼 요 색깔로 할까요? 요거잖아요. 요렇게 되고 값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요렇게 3개를 가지고 있는 그죠? 맞습니까? 네. 자, 쉐입을 볼게요. 여기다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얘는 쉐입이 행 4개, 컬럼 3개.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얘는 평균들을 계산한 거는 원소 3개짜리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자, 이거 브로드캐스트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된다 그랬죠. 여기 5.5, 6.5, 7.5, 그냥 5.5, 6.5, 7.5. 이렇게 있죠. 자, 요렇게 차원, 개수가 같고, 누락된 차원이 있잖아요. 누락된 차원이 X0. 그러니까 이렇게 브로드캐스트가 되죠. 5.5, 6.5, 7.5, 5.5, 6.5, 7.5, 5.5, 6.5, 7.5 똑같이. 그죠? 자, 그러면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 할 때 어떻게 1 빼기 5.5, 4 빼기 5.5, 7 빼기 5.5, 10 빼기 5.5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맞습니까? 아까 우리가 평균 계산할 때 요렇게 해서 계산된 평균이 5.5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표준화를 할 때에도 1 빼기 5.5, 4 빼기 5.5, 7 빼기 5.5, 10 빼기 5.5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4개를 가지고서 계산된 평균이 6.5였었죠. 그럼 표준화를 할 때도 2 빼기 6.5, 5 빼기 6.5, 8 빼기 6.5, 11 빼기 6.5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모양을 딱 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브로드캐스트에서 계산이 가능한 그런 모양이죠. 그죠? 맞습니까? 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시그마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러니까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시스 0번 축 방향으로 표준 편차들을 계산해 보면 평균들을 계산해 보면 시그마라고 할까요? 시그마 x 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리고 여기다 엑시스를 0이라고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프린트 해볼게요. 시그마 하고서 프린트를 해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모양이 어떻게 되나요? 원소 3개짜리 1차원 계열이죠. 3.35, 표준 편차가 다 똑같으면, 뭐 숫자를, 연속된 숫자들로 이렇게 넣어서 하면 똑같죠. 이것도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요 1, 4, 7, 10이라고 하는 4개의 숫자들에 대해서 표준 편차, 2, 5, 8, 11이라고 하는 4개의 숫자들에 대한 표준 편차, 3, 6, 9, 10이라고 하는 4개의 숫자들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3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표준화 공식에다가 넣어볼까요? 어, x 스케일드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건데요. 표준화 공식은 뭐였었냐면 원 자료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가 공식이었단 말이에요. 자, 계산된 결과 볼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마이너스 1.3, 0.4, 마이너스 0.4, 플러스 0.4, 플러스 1.3. 다 더하면 0. 그럼 평균 0이겠죠. 표준 편차 1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값들을. 그 다음에 여기도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여기도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0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 4, 7, 10도 마이너스 1.34, 마이너스 0.44, 플러스 0.44, 플러스 1.34 이렇게 만들었고요. 2, 5, 8, 11이라고 하는 4개의 숫자도 똑같이 만들어 버렸고 3, 6, 9,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똑같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표준화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이거를 그림으로 제가 여기다 그림으로 조금만 다시 좀 그려드리면, 지금 이 분자 부분을 볼게요. 분자 부분을 보시면, x는 이렇게 생긴 2차원 배열, x는 이렇게 생긴 2차원 배열, 뮤는 이렇게 생긴 1차원 배열. 그래서 지금 누락된 차원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뭐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행의 개수가 한 개이고 컬럼의 개수가 세 개인 2차원 배열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네. 요렇게 생긴 거는 요렇게 생긴 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사를 하면 돼요. 한 번, 두 번 브로드캐스트가 이루어지면 돼요. 여기 5.5, 여기도 5.5, 여기도 5.5, 여기 6.5, 여기도 6.5, 6.5, 여기 7.5, 여기도 7.5, 여기도 7.5. 이렇게 브로드캐스트가 이루어진 거예요. 브로드캐스트가. 전파가 된 겁니다. 전파. 되셨죠? 그럼 원소들끼리 계산할 수 있겠죠? 원소들끼리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원소들끼리 계산된 게 어떻게 계산돼요? 1, 4, 7, 10의 평균을 1, 4, 7, 10에서 각각 빼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2, 5, 8, 11의 평균인 6.5를 2에서도 6.5를 빼고 5에서도 6.5를 빼고 8에서도 6.5를 빼는 거죠. 11에서도 6.5를 빼는 거고
그 다음에 3, 6, 9, 12의 평균이 7.5였는데 3에서도 7.5를 빼고 6에서도 7.5를 빼고 9에서도 7.5를 빼고 12에서도 7.5를 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과가 또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4 곱하기 3 모양의 2차원 배열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거를 우리는 나누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분자 부분 볼게요. 분자 부분은 나누기 하겠다. 아, 죄송합니다. 분모. 나누기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자, 나누기도 이렇게 해서 숫자가 3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3.35, 3.35, 3.35.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이쪽 방향으로 브로드캐스트를 하겠죠. 어, 똑같은 값들로 한 번, 두 번, 세 번 브로드캐스트를 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여기 있는 값, 이 첫 번째 있던 값들이 그대로 여기 복사가 되니까 어떤 일을 해요? 1, 4, 7, 10의 표준 편차들을 가지고서 1 나누기 표준 편차, 4 나누기 표준 편차, 7 나누기 표준 편차, 10 나누기 표준 편차를 계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 5, 8, 11의 표준 편차가 있죠. 그게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값들이 들어있죠. 그러면 2 나누기 표준 편차, 5 나누기 표준 편차, 8 나누기 표준 편차, 11 나누기 표준 편차 이렇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값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쪽 방향으로 엑시스 0번 방향으로 어,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됐어요. 두 번째 컬럼도 마찬가지 엑시스 0번 방향으로 보면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됐어요. 세 번째 컬럼도 마찬가지로 엑시스 0번 방향으로 숫자들을 보면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됐어요. 되셨습니까? 네. 어때요?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이든 2차원 배열이든 넘파이 배열을 사용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공식대로만 딱 써버리니까 똑같이,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그죠? 그러니까, 넘파이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마치 배열을 숫자 하나처럼 생각해서 숫자끼리의 어떤 공식 그대로만 만들어주면 그게 배열에서의 연산으로 이루어져서 값들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되셨죠? 이번에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결과는 엑시스 0번 축 방향으로 값들을 표준화하는 방법인 거였었어요. 자, 이번에는 엑시스 1번 축 방향으로 평균들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뮤. 넘파이 x 가지고서 평균 계산할 거죠? x 가지고 평균 계산할 거고 이번엔 엑시스를 1이라고 주시면 돼요. 그렇죠? 네, 프린트 해볼게요. 뮤 하고서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몇 개가 나오나요? 4개가 나와요. 쉐입이 어떻게 됐죠? 4예요. 4. 이게 쉐입이에요. 숫자가 2, 5, 8, 11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1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이 아니에요? 1차원 배열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1차원 배열이에요? 그죠?
자,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엑시스 1번은 요렇게란 말이에요. 요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있는 게 1, 2, 3. 1, 2, 3의 평균 계산하니까 2. 그죠? 그 다음은, 요렇게 평균을 계산하겠죠? 4, 5, 6의 평균을 계산하면 5. 그죠? 그 다음에 7, 8, 9의 평균을 계산하면 8. 10, 11, 12의 평균을 계산하면 11. 그죠? 그래서 2, 5, 8, 11이라고 하는 4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이거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1차원 배열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2, 5, 그리고 8, 11. 모양이 어떻게 돼요? 4, 4. 자, 이거는 브로드캐스트 가능해요? 안 가능하지 않아요? 이렇게 브로드캐스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할 수 없어요. 그렇죠? x 빼기 뮤를 계산할 수 없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해되세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했었던 거예요. x 빼기 뮤를 계산하려고 하면 이거 에러 난다. 4 곱하기 3이라고 하는 모양과 4라고 하는 모양은 브로드캐스트로 연산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죠? 되셨습니까? 자, 에러가 난다는 것까지는 보여드렸고. 자, 그러면 브로드캐스트 계산을 하려면 우리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걸까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여기에 평균을 2죠. 2를 여기도 빼야 되고 요거까지 좀 지울게요. 이쪽 방향으로 평균이 2였잖아요. 그죠? 1에서도 2를 빼고 2에서도 2를 빼고 3에서도 2를 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4, 5, 6의 평균이 있겠죠? 4, 5, 6의 평균이 5인데 5를 가지고서 4 빼기 5 계산하고 5 빼기 5, 6 빼기 5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7, 8, 9의 평균인 8을 가지고서 7 빼기 8, 8 빼기 8, 9 빼기 8을 계산해야 되겠죠. 10, 11, 12의 평균인 12를 가지고서 10 빼기 11, 11 빼기 11, 12 빼기 11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배열의 모양이 어떻게 되면 될까요? 배열의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배열이 만들어져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양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모양이 뭐예요? 모양이 행이 4개고 컬럼이 1개인 이거는 컬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차원 배열이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런 2차원 배열이면 차원의 개수가 1인, 차원이 1인 쪽으로라고 하는 거는 엑시스 1번 방향으로 전파를 할 수가 있죠. 2, 5, 8, 2, 5, 8, 11 한 번 전파하고 또 2, 5, 8, 11 또 한 번 전파를 하면 모양이 똑같아지잖아요. 이게 브로드캐스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된 평균값이 4라고 하는 모양의 1차원 배열이 아니라 4,1이라고 하는 모양의 컬럼을 1개를 갖는 2차원 배열이면 가능하겠다죠. 그죠? 그것까지 만들어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keep dim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거를 true로 바꿔주세요. 얘가 기본값이 false거든요. 기본값이 false인데 파라미터 이름을 보시면은요. keep 유지하다 하고요. 유지하다 dimensions예요. 그러니까 차원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2차원이면 2차원 모양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이고 3차원이면 3차원 모양으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결과 볼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숫자들은 똑같아요. 5, 2, 5, 8, 11. 계산된 평균 값들은 4개예요. 요렇게 계산된 거 하나, 요렇게 계산된 거 하나, 요렇게 계산된 거 하나, 요렇게 계산된 거 하나. 숫자들은 똑같아요. 2, 5, 8, 11이라고 하는 건. 근데 걔네들이 어디로 배치가 됐어요? 이렇게 배치가 됐죠. 컬럼 하나에. 그죠? 컬럼 하나에 4개 행에 배치가 됐죠. 맞아요? 자, 이제 모양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계산돼야 안 돼요? 계산이 되죠. 그죠? 1 빼기 2, 2 빼기 2, 3 빼기 2 계산된 결과가 마이너스 1, 0, 1. 그죠? 그 다음에 4 빼기 5, 5 빼기 5, 6 빼기 5 계산한 결과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0, 1. 7 빼기 8, 8 빼기 8, 9 빼기 8 계산한 게 똑같이 마이너스 1, 0, 1. 그리고 10 빼기 11, 11 빼기 11, 12 빼기 11 계산한 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디멘전을 맞춰주니까 어떻게 돼요? 브로드캐스트가 가능한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거 굉장히 유용한 파라미터입니다. 디멘전 유지해라예요. 디멘전 유지해라. 이렇게 디멘전을 유지하게 되면 그 양쪽을 똑같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계산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표준편차 계산할 때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표준편차 계산할 때도 엑시스만 주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같이 주자? keep dimensions라고 하는 파라미터까지 같이 주자예요. 이거를 주는 목적은 2차원 배열로 만들어서 행의 개수가 같은 컬럼은 하나뿐인 2차원 배열로 만들어서 모양이 다른 두 개의 2차원 배열들끼리 서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keep dims를 주는 거예요. keep dims. 이해되셨습니까? keep dims 이해되시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끝에 도달했어요. 이제 우리가 엑시스 1번 축 방향으로 표준 편차들을 계산을 하면 표준 편차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x.standard deviation. standard deviation 엑시스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keep dimensions도 true 명시하시고 그러면 그리고서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행 4개, 컬럼 1개. 그러니까 모양이 이제 서로 계산할 수 있는 형태의 모양이 된 거예요. 그렇죠? 모양이 이제 맞아요. 얘가 나누기를 해주는 값이잖아요. 여기다가 나누기를 해주는 값이잖아요. 이렇게. 얘가 시그마. 어, 전부 같군요. 0.8이라고. 0.8, 0.8, 0.8이군요. 1, 2, 3의 표준 편차도 0.8이란 뜻이고 4, 5, 6의 표준 편차도 0.8이란 뜻이고 7, 8, 9의 표준 편차도 0.8, 10, 11, 12의 표준 편차도 0.8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위쪽하고 아래쪽 나누기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모양 같잖아요.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브로드캐스트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양을 똑같은 모양으로 맞출 수 있죠. 그럼 엘리먼트 와이즈한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X 스케일드 공식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X 빼기 표준 편차 X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항상 공식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도 마이너스 1.2, 0 플러스 1.2로 바뀌었고요. 4, 5, 6이라고 하는 숫자도 마이너스 1.2, 0 플러스 1.2로 바뀐 거고요. 7, 8, 9라고 하는 숫자도 마이너스 1.2, 0 플러스 1.2로 바뀐 거고, 10, 11, 12도 마이너스 1.2, 0 플러스 1.2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 얘가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계산이 될지 안 될지를 예상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배열의 모양들을 배열의 모양들을 그림을 그려봤을 때 모양이 안 맞는다. 그러면 모양이 맞게끔 맞춰주시면 돼요.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계산하실 때 두 가지 파라미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가지 파라미터가 어느 쪽 방향으로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계산할 거냐. 전부 다 더해버릴 거면 엑시스는 none이에요. none. 그게 기본값이고요. 보통은 엑시스 0번 방향으로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간혹 엑시스 1번 방향으로도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거의 드물어요. 우리가 보통 같은 컬럼에 같은 타입의 자료들을 넣기 때문에 같은 타입의 같은 자료들을 넣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Keep Dimension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true로 하시면 2차원 배열의 평균을 계산하면 2차원 배열 모양으로 그대로 유지를 해줘요. 음. 사실 위쪽에서도요, 우리가 엑시스 0번 방향에서도 어, 엑시스 0번 방향에서도 keep dims를 쓸 수 있었어요. 있었지만 안 쓴 것뿐이에요. keep dims를 써볼까요? keep dims를 한번 써볼까요? keep dims를 써보면 엑시스 0번 방향이죠. 여기다가 keep dims true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실행해 보세요. 숫자는 5.5, 6.5, 7.5 똑같아 보이죠? 모양이 바뀌었어요.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행이 1개, 컬럼이 3개. 브로드캐스트 되는 거죠. 그쵸? x가 4 곱하기 3이었잖아요. 4, 3이었잖아요. 시그마도 마찬가지,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keep dims true. 이렇게 하게 되면 3개짜리 1차원 배열이 아니라 3개짜리 1차원 배열이 아니라 1,3이라고 하는 2차원 배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디멘전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엑시스 0번 방향으로 하든 엑시스 1번 방향으로 하든 디멘전을 유지하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브로드캐스트가 실패할 일이 없어요. 0번이든 1번이든. 항상 모양이 딱 맞는 모양으로 맞춰져 가지고 그 브로드캐스트에서 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모양으로 딱 만들어져요. 평균을 계산하든 표준 편차를 계산하든. 킵 디멘저를 쓰지 않으시면은요, 2차원 배열에서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계산해 버리면 1차원 배열이 돼 버립니다. 1차원 배열이 돼 버려요. 음. 그러면은 원래 2차원 배열하고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모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엑시스가 0번이냐 1번이냐에 따라서. 근데 keep dimensions를 항상 true로 유지를 해주시게 되면 그러면 엑시스 0번 방향이든 엑시스 1번 방향이든 항상 원소들끼리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 2차원 배열이면 2차원 배열 형태로 그대로 유지를 해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이 축 방향에 상관없이 요거를 넣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표준화만 해봤는데, 그 정교화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께 그 2차원 배열의
정규화는, 정규화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최대값 계산할 때, 최소값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니까. 예를 들어서 x.max 계산하는데 엑시스 0번 이렇게 하면 최대값 몇 개 나올까요? 엑시스 0번 방향으로 최대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 출력해보기 전에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x가 어떻게 생겼죠? x는 행 4개. 그죠? 컬럼 몇 개, 컬럼 3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고,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렇게 두 가지 방향,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여기가 엑시스 0번, 여기가 엑시스 0번, 여기가 엑시스 1번. 0번 방향으로 최대값을 찾겠다는 얘기는 요렇게 해서 최대값 찾겠다는 얘기예요. 숫자 4개의 최대값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최대값 몇 개가 나올까요? 3개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죠? 3개, 최대, 4개 숫자 중에서 최대값. 그 옆에 있는 4개 숫자 중에 최대값, 그 옆에 있는 4개 숫자들의 최대값.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3개가 나오고 얘는 1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인데 최대값을 찾아라 라고 하니까 1차원 배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keep dims를 주면 얘를 true로 주면 숫자들은 똑같은데 2차원 배열 모양으로 만들어주죠. 그쵸? 네. 어떤 2차원 배열을 만들어준 거냐면 이런 2차원 배열을 만들어준 거죠. 요렇게 이렇게 3개를 갖는 이렇게 3개를 갖는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1로만 바꾸면 최대값이 3개, 4개가 나오죠. 이거는 왜 4개가 나오냐면,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 아닌가요? 1번 방향은 이쪽이니까, 요렇게 3개의 값에서 최대값 하나, 요렇게 3개의 값에서 최대값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러니까 4개가 나오죠. 그리고 디멘전 유지하라 그랬죠. 디멘전 유지하라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최대값들은 첫 번째 행에 있는 최대값들, 두 번째 행에 있는 최대값들, 최대값, 세 번째 행에 있는 최대값, 네 번째 행에 있는 최대값. 그래서 요렇게 모양을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규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최대값 계산한 거죠. 최대값, 최소값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두시면 어떤 방향으로든 정규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해보시는 거는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어, 뭐 똑같은 방법이니까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어, 이 넘파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브로드캐스트. 이게 정말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 잘만 이용하시면 정말 배열을 숫자처럼 생각해서 다룰 수가 있어요. 숫자들 사용하는 공식대로 배열을 사용해서 쉽게 이용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네, 넘파이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요. 사실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고급 기능들이 있는데, 하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머신러닝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 몇 가지를 조금 더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런 부분들은.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